반갑습니다. 초단기 기초영문법 강좌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문법 학습을 도와드리게 될 저는 본만큼 능숙해지는 영어 본능 영어의 저자 안녕환입니다. 이 강좌는 영어의 작문, 회화, 그리고 독해를 위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느냐에 그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 학습에 얽힌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안적인 방식들을 좀 찾게 되는데요. 특히 보면 문법,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걸 듣는 어떤 문법 사항들이 이런 거죠. 문장의 오형식 이런 겁니다. 문장의 오형식. 자, 이것은 뭐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와가지고 실제로는 뭐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외놈들이 도입을 해와가지고 좀 구태의연하고 이제는 그 시대 상황에 좀 맞지 않으니까 현대의 어떤 언어 교육에는 맞지 않으니까 좀 제외를 시켜야 되는 어떤 문법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글쎄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러한 오형식 이런 걸 제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특히 시중에 뭐 어순을 통해서 영어에서는 사실은 어순을 통해서 언어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문장의 오형식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순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킨다는 사람들 보면 그 어순이라는 것이 여러 수백 가지 이 어순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형식이 뭐냐고 했을 때 오형식이라는 것은 어순이거든요. 어순. 영어의 어순이 가진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틀렸고 자 이것이 옳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형식이라는 것이 어순하고는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순을 가지고 학습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뭐 그 야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채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이만 먹겠습니다. 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좀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형식이 얘기하는 게 뭔지 어순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정보는 실제 기존의 어떤 문법 설명이 있었던 거죠. 오형식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니까 문제였다는 거죠. 단순하게 오형식을 위한 오형식 문법 그 자체를 위한 문법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해는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요. 선생님 요즘은 문법 이거는 조금 구태의연한 학습 방식이고 문법 대신에 뭐 구문론이라든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그뭐 강사들을 보면 구문론 뭐 혹은 통사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문법을 대체해서 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자장면은 싱거우니까 짜장면을 먹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결국 구문론 통사론이라고 할 때 이건 영어로는 이제 신텍스라고 합니다만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문법 자체에 보면 형태로 크게 보면 형태론과 그 다음에 구문론 혹은 통사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의 그 언어적 특성을 보면 그 통사론의 대부분의 어떤 문법 설명들이 다 포진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문법이나 구문론 역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이제 어떤 오해가 되겠는데요. 워낙 이제 문법을 싫어하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 이것은 역시 하지 말고 자꾸 이제 문법에 대한 어떤 회피 전략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문법 하지 말고 이제 미국 드라마라든지 혹은 미국 뭐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맞을까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교육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법에 대한 큰 하나의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법은 왜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법의 존재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문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문법이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죠. 도구. 도구이고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의 어떤 사태를 두고 봤을 때 이 사태를 정확하게 혹은 아주 규칙성 하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논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도구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태를 접할 때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반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문법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요령이고 가장 좋은 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꼼수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문법 자체가 최고의 꼼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I com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om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come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어떤 경우에는 s가 붙고 어떤 경우에는 s가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s라는 굴절음이가 붙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주어진 어떤 어느 현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될 때는 수없이 많은 언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어진 어느 현상에서 주어진 자료가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s를 붙이는지 주어진 이 I, you, 그 다음에 he 외에 다른 어떤 주어들이 주어졌을 때는 s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실제 정확히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의 무한히 많은 어떤 언어 자료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 s를 붙이는구나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반화시키는 추론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태에 접근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언어 현상이 주어졌을 때 단지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을 좀 먼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3인칭 단수 나와 너를 제외한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복수가 아닌 단수일 때 s를 붙인다라는 일반 원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어떤 주어가 되더라도 쉽게 s를 붙이는 경우와 붙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여러분들의 인지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제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나의 인지를 도와주는 도구니까 쉬워야 되는데 쉬워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당위적인 얘기고 실제로 문법을 가지고 내가 언어를 접할 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도구라는 거 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법이 가지고 있는 난점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을 갖다가 도구 그 자체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분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책을 보면 1, 2장은 상당히 새까맣죠. 예, 공부를 처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까맣게 이제 밑줄을 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일단 분량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치여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 작심삼일이라고 더 이상 뒤에는 하얗게 3장부터는 하얗게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학습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분량이 좀 축소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효율적인 문법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뭔가 앞에 했던 얘기와 뒤에 했던 얘기가 논리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기억에 입력시키는데 상당히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언어라는 것은 도구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쓰고 읽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적용 방법을 당연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고 좋은 문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문법의 미덕. 좋은 문법에 대한 미덕은 뭘까요? 자, 좋은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good
그래머의 자, 미덕은 뭘까요? 위에 있는 어떤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로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간결해야 되겠죠. 일단 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간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쭉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짧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냥 한마디만 툭 던지고 뭐 끝나버리면 그게 제일 짧은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언어를 접할 수는 그 언어의 논리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짧으면서도 그 언어 논리를 갖다가 내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길이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좀 뭔가 억지로 만든 어떤 논리가 아니라 직관적인 하나의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인 어떤 이해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문법의 미덕 했을 때는 간결성과 직관적 합리성 이 두 가지를 좀 갖추어 주는 게 좋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 간결성의 측면하고 좀 연관을 시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어떤 기억하고 좀 이 간결성에 가진 어떤 미덕을 갖다 좀 연관시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인간의 어떤 기억력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1시간 듣고 나면 그 중에 50% 정도는 바로 사라지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이제 그 망각곡선 자체가 이제 그리는 어떤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한 70% 정도 사라지게 되고 한 달 정도가 되면 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내가 들었던 것의 어떤 대강만이 기억에 남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억들은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간결한 게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간결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꼼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지 말고 문법 그 자체가 꼼수이기 때문에 문법 그 자체가 요령이기 때문에 이 요령을 어떻게 가다듬어서 간결하게 만드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얘기죠. 자, 문법을 간결하게 만들려면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통사부라는 것과 통사부, 어휘부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사부, 어휘부 하니까 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또 어려운 말을 써서 나를 갖다가 현혹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통사부라는 것은 이제 앞에 나왔죠. 그냥 뭐라 했습니까? 이건 그냥 문법이라 했습니다. 그죠? 네, 문법이라 얘기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휘라는 것은 말이 가진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뜻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you, do, know라는 4개의 단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뜻은 알죠? 자, what 하면 무엇, you는 너, do는 뭐 하다 이런 얘기죠. know라는 것은 알다. do you know 박지성 할 때 그 know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what you do know. 각각의 단어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쭉 그냥 나열을 해놓으면 이것은 문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떤 하나의 문장이 되게,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 되게 적절하게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 do를 올려서 what do you know?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What do you know? 하면은 무엇을 너는 알고 있는 뭐하니?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do를 한번 맨 앞으로 올려볼까요? 자, 그냥 do what you know. 자, 이것도 역시 의미가 통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자, do what you know. 의문 아닌 거 알겠죠? 동사가 맨 처음에 오게 되면 명령문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라 이 얘기죠. 무엇을 해라는 얘기입니까? 완전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일을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now를 맨 앞으로 올려보면 자, know what you do. 자, 이것도 역시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What you do 하면은 무엇을 네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고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know what you do. 자, 이처럼 우리가 각각의 어떤 어휘들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휘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들이 똑같은 어휘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의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법적인 지식, 자,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사부에 대한 지식까지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해져야 우리가 실제로 언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이 왜 기냐, 앞에 나왔듯이 뭐 간결하지 못하고 기냐 하면, 실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어휘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제해주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통사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다뤄져야 되는데, 어휘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어휘부에 들어갈 것들은 일단 설명을 다 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중원, 부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설명을 한 번 했다가 또 뒤에서 또 한 번 했다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쭉 연결돼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순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쓸데없이 분량만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길어진 중구난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중원 부원들을 다 빼고 남아있는 문법 사항들을 갖다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큰 단위까지 쭉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단위는 무엇일까?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법을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일까에 대한 얘기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자, 문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